지금 당장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소변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입니다. 방광에 급한 압박감을 느끼며 또다시 잠에서 깹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딛습니다. 부인은 이제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날 밤도. 제가 23년간 비뇨기과 연구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그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화장실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인생 전체를 계획합니다. 여행을 그만둡니다.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그만둡니다. 자신의 집에서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야간 벤뇨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임상진료에서 발견한 것이 수백 명의 환자들이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밤에 4-5번에서 단 한 번, 심지어 전혀 없는 수준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수술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산에서 나는 희귀한 약초도 아닙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용 시간입니다. 제게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68세, 강남 출신의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6번씩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부인은 객실로 옮겨갔습니다. 손자 학교 행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소팔메토, 호박씨 오일, 처방약, 심지어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보충제 복용 방식을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침에 아연을 복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그런데 야간 벤뇨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연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용 시간이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수면 중에 특정한 회복 및 조절 주기를 거칩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우리 몸은 전립선 크기, 염증 수준, 방광 신호 민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좁은 시간대에 정확한 농도의 아연이 혈류에 존재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DHT로의 전환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염증 신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깨어나서 소변을 보라고 비명을 지르는 방광신경 수용체를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매우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아연은 취침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야간 호르몬 분비가 시작될 때 아연이 최고 흡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제 임상진료에서 관찰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프로토콜을 시작하셨습니다. 취침 90분 전, 올바른 용량, 흡수를 방해하는 특정 음식을 피하면서
11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5주 만에 단 1번으로. 때로는 이제 밤새 주무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간에 복용하더라도 아연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흔한 음식과 약물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정확한 용량 범위가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구리 및 기타 미네랄과의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아침이나 저녁에 아연을 복용하면 실제로 야간 배뇨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결과를 망치고 있는 구체적인 실수들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고 지난 42년 동안 서울에서 비뇨기과 연구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야간 화장실 방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또다시 깹니다. 급한 압박감. 반쯤 잠든 채로 어두운 복도를 비틀거리며 배우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리가 불안정합니다. 시야가 흐릿합니다. 밤에 넘어지는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관절 골절, 머리 외상, 그리고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낙상은 밤의 2번째와 4번째 화장실 방문 사이에 발생하는데, 그때는 피로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근육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3번, 4번, 5번. 지금 당장 아랫배를 만져보십시오. 방광 바로 위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지속적인 압박감,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립선의 신호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남성 중 83%가 밤에 최소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연 위기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제 병원에 오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약물, 골반 운동, 저녁 6시 이후 물 제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7년 수년 전,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연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섭취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24시간 주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우리 몸은 제가 황금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전립선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염증이 조절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방광과 뇌 사이의 신호가 안정되거나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연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적절한 기능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연을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합니다. 일부는 저녁 식사와 함께 섭취합니다. 2시간대 모두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에 아연을 섭취하면 전립선이 상대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 몸이 이를 대사합니다. 밤이 되어 DHT 전환을 조절하고 염증 경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연이 절실히 필요할 때쯤이면 이미 사라져 버립니다.
배출되고 낭비됩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저녁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섭취하면 혈류에서 너무 일찍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자정이 되어 전립선 염증이 일반적으로 급증할 때쯤이면 아연 수치가 이미 치료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면 90분 전입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저는 3년 동안 자원자들의 아연 혈중 농도를 30분마다 측정했습니다. 수면 90분 전은 신체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전립선이 밤새 회복 주기를 시작할 때 완벽한 최고치를 만듭니다. 정확히 이 순간 아연이 전립선 조직에 넘쳐 흐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하는 효소를 차단하는데 DHT는 전립선을 부풀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방광을 과민하게 만드는 염증 분자를 억제합니다. 밤새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는 신경 신호를 강화합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씨입니다. 그는 지쳐서 제 병원에 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5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계속 방해해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화장실을 빨리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여행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언제 복용하십니까? 그는 아침 8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연, 같은 용량. 저는 단순히 매일 밤 정확히 9시 30분에 복용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3주 후 그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통잠을 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 당신의 아연이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이 들을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 밤새 평화롭게 잠을 자는 것과 매일 아침 지쳐서 일어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노년 남성의 아연 흡수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연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92%의 남성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여 강력한 미네랄을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24시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 모든 호르몬, 모든 화학 전달 물질이 특정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전립선은 우리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축적된 모든 손상을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염증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하는 것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DHT는 전립선을 확대시키고 방광을 압박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아연 없이는 이 회복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연은 전립선의 모든 회복 과정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야간 시간 동안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전립선은 염증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부풀어 밤새 방광을 계속 압박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음식, 특히 빵, 쌀, 콩과 같은 피테이트를 함유한 음식과 함께 아연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본질적으로 그 아연의 97%를
화장실로 바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아침에 아연을 섭취하면 일상 활동 중에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전립선이 회복 단계에 들어갈 때쯤이면 혈류에 아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빈도구 상자로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정확히 90분 전에 공복에 아연을 섭취하면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전립선이 회복 주기를 시작할 때 정확히 아연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둘째, 음식 간섭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셋째, 아연이 전체 4시간 회복 시간대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1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4, 6회 깨어나는 55세에서 78세 사이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전에 복용하던 것과 같은 아연 보충제를 주었지만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시간입니다. 강남구의 박 씨는 제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63세이고 2년 동안 아연을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5번씩 깨어나고 매일 아침 지쳐 있었으며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 졸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우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아침 식사 때 아연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25mg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9시 30분, 11시 취침 시간 90분 전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11일 만에 박 씨는 밤에 화장실을 2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5주 만에 일주일의 나흘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진료에서 뵈었을 때 그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활력이 돌아왔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부인께서 드디어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제 왜 아연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잠들기 전 90분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에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먹거나 더 나쁘게는 저녁 식사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복용한 후에도 여전히 밤에 3번, 4번, 5번씩 깨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전립선은 제가 말하는 회복 주기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몸은 전립선 조직을 치유하거나 계속 붓게 만드는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아연은 이 회복 시간이 시작될 때 정확히 혈류의 최고 농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때 아연을 먹으면 밤이 되면 이미 대사되어 배설됩니다. 저녁 식사 때 먹으면 다른 미네랄과 결합하여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90분 전에 먹으면 아연은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체내로 들어갑니다. 분 단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90분 전에 아연을 먹으면 흡수가 시작되는 소장에 도달하는데 약 40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아연이 혈류로 들어가 전립선 조직으로 이동하는데 30분에서 40분이 더 걸립니다. 즉, 잠들 때 아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이는 전립선이 밤의 회복 과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아연은 3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하는 효소인
알파 환원 효소를 차단합니다. DHT는 전립선을 부풀게 하고 방광을 압박하는 호르몬입니다. 둘째, 아연은 방광신경을 과민하게 만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방광이 절반만 차도 급하게 소변을 봐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셋째, 아연은 방광목의 평활근 긴장도를 강화하여 잘못된 급박감 신호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타이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간에도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연을 먹기 4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면 흡수율이 70% 감소합니다. 탄닌이 아연과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은 채 소화계를 통과시킵니다.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은 더 나쁩니다. 칼슘과 아연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잠들기 전에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을 먹으면 아연, 영양제는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밤에 제산제나 역류성 식도염 약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아연 흡수의 재앙입니다. 아연은 화합물 형태에서 분리되어 생체 이용 가능하게 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을 중화하면 아연은 변하지 않은 채 통과합니다. 제산제를 꼭 먹어야 한다면 아연 복용 최소 3시간 전에 드십시오. 용량도 타이밍만큼 중요합니다. 아연이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아연이 너무 많으면 구리 결핍이 생겨 실제로 요로 증상이 악화됩니다. 여기 서울에서 20년간 임상 관찰을 통해 최적 범위는 원소아연 기준 30mg에서 70mg 사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산아연이나 글루콘산아연 총 중량이 아니라 원소아연 함량입니다. 영양제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황산아연 200mg 캡슐에는 실제 원소아연이 4.5mg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연은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하지만 식사는 아닙니다. 삶은 달걀 반개나 호두 3알이 완벽합니다. 아미노산이 아연이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돕지만 많은 양의 식사는 위 배출을 지연시켜 타이밍을 망칩니다. 소량의 단백질을 먹고 4~5분 기다린 다음 맹물로 아연을 먹고 취침 준비를 하십시오. 90분 후에 잠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 한국에서 제 환자 수백 명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단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 대부분이 수년간 아연에 돈을 낭비해 왔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좌절스럽게 만드는데 답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연구 데이터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연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몸이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자결할 때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물이 뿌리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합니다. 아연이 전립선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먹으면 위산이 커피, 차, 음식으로 희석됩니다. 흡수율이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때 먹으면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더 나쁩니다. 소화계가 밤을 위해 느려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장에 머물면서 고기의 철분, 채소의 칼슘, 그리고 수십 가지 다른 미네랄과 경쟁합니다. 교통체증이고 아연은 매번 집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의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추적한 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이 혈류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밤새 회복 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은 이 특정 시간대에 미네랄 흡수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호르몬 경로가 열립니다.
급한 배뇨를 일으키는 염증 신호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전립선은 제가 말하는 유지보수 단계를 거칩니다. 마치 수리를 위해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아연이 이미 혈류에 순환하고 있으면 전립선 세포로 직접 끌어들여져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하는 효소를 조절합니다. 과도한 DHT는 전립선을 부풀게 하고 방광을 압박하여 밤에 잠을 깨우는 급한 느낌을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테스트했을 때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박 선생님은 2년 동안 아침 비타민과 함께 아연을 복용해 왔습니다.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단 한 가지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저녁 8시 30분에 아연 30mg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10시에 주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2일 만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일주일에 5일은 밤새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타이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간에도 흡수를 방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아연을 복용하기 3시간 이내에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먹지 마십시오. 칼슘이 장벽에 장벽을 만듭니다. 둘째, 혈압약을 복용한다면 아침에 복용하고 절대 밤에 아연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성분들이 경쟁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아연을 일반 물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위는 아연 알약을 분해하기 위해 약간의 산성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조각을 짜서 사용하십시오. 복용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구리 결핍을 일으키고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제 임상 관찰에서 효과가 있었던 범위는 원소 아연 25-35mg입니다. 아연 글루콘산염 총 중량이 아니라 원소 아연입니다. 병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는 부풀려진 숫자 뒤에 숨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연을 잘못 복용해 왔다면 몸은 잘못된 곳에 아연 침전물을 축적했습니다. 간에, 신장에 필요한 전립선이 아닌 곳에 말입니다.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모든 아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물을 더 많이 마시십시오. 그런 다음 올바른 타이밍으로 90분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한국에서 실제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찰한 것입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을 따른 남성들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무작위로 아연을 계속 복용한 남성들은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연 보충 결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취침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하고 완벽한 복용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실수를 한다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전립선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동안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연 흡수의 첫 번째 적은 50세 이상 한국 남성의 90%가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커피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기 4시간 이내에 섭취한 커피를 말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에는 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소화관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장이 열 수 없는 비닐봉지에 아연을 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연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63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3개월간 아연 보충 후 아무 개선 없이 좌절하여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4번씩 깨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녁 식사 후 커피 2잔을 마신 다음 취침 9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커피를 아연 복용 시간으로부터 6시간 떨어뜨린 순간 2주 만에 야간 배뇨가 밤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요. 아연은 항상 올바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커피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단제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데 5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복용하고 밤에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칼슘과 아연은 장벽에서 정확히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매번 칼슘이 이깁니다.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아연을 거부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아연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12시간 떨어진 아침에 복용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데 아연 복용 시간에 가까운 섬유질 보충제나 고섬유질 식사입니다. 섬유질은 소화에 좋지만 통곡물, 콩, 섬유질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피트산은 아연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연 복용 2시간 이내에 현미 큰 그릇을 먹거나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면 아연 복용량을 취소한 것입니다. 서울 환자들에게 저는 저녁에 섬유질을 원한다면 늦어도 저녁 6시까지 끝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 30분에 아연을 복용하십시오. 특정 약물은 아연 암살자입니다. 많은 노인 남성들이 혈압을 위해 복용하는 이뇨제는 소변을 통한 아연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산을 감소시키는데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다면 아연 복용량을 늘려야 할 수 있지만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과 상담하지 않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균형이 섬세합니다. 가장 간과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입니다. 저녁에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장내벽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키고 아연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알코올은 또한 소변을 통한 아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저녁에 규칙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아연 보충은 실패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살 이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맥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분은 전립선 증상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연을 올바르게 복용하면서 단 30일 동안만 술을 끊었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30일 만에 수면과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연은 소량의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하지만 많은 양의 식사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크래커 몇 개, 작은 과일 한 조각, 아니면 견과류 3-4개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쓰림을 예방하면서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푸짐한 식사는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고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질이 정말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연 흡수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밤새 숙면을 취하는 것과 내일 아침 지쳐서 일어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보충제 복용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음식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저녁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경우를 봅니다. 남성분들이 좌절한 채로 찾아와서 몇 달 동안 아연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복용하는지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위장에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대이며 밤에 화장실 가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 시간대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특히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소화기관에서 전쟁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연은 흡수를 위해 수십 가지의 다른 미네랄과 화합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칼슘이 아연을 차단합니다. 철분이 아연을 차단합니다. 곡물과 채소의 피트산이 아연을 차단합니다. 심지어 드시는 섬유질도 아연을 감싸서 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배출시킵니다. 전립선과 방광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음식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즉, 저녁 식사와 함께 30mg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면 몸은 기껏해야 1.5mg만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립선 크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나 밤에 방광을 깨우는 신호를 조절하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대에는 더 음흉한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은 저녁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사로 인해 인슐린이 급증합니다. 소화효소는 방금 드신 복잡한 음식을 분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아연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또 하나의 영양소가 될 뿐이며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을 때쯤이면 이미 잠들어 있고 취침 전 중요한 90분의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8개월 동안 매일 밤 저녁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8개월이나요. 그분은 여전히 매일 밤 4번씩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언제 복용하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알약 정리함을 꺼내서 시연했습니다. 밥과 국을 다 먹고 나서 녹차 마지막 한 모금과 함께 바로 아연을 복용했습니다. 저는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녹차라니, 차의 탄닌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아연 차단제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커피인 차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90%까지 감소합니다.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완전히 차단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아연이 섬유질에 결합되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붉은 고기나 시금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게 되고 철분이 항상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취침 90분 전 시간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빈속에 아연을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아연을 복용하기 최소 2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오직 실온의 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연이 최대 효율로 흡수될 수 있는 장벽까지 깨끗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박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빈속에 취침 90분 전 정확히 아연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단 열이틀 만에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열이틀이요. 8개월의 실패 후에 열이틀의 올바른 시간 조절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아연 보충, 시간 조절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을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 서울에서 20년간의 임상 작업을 통해 제가 개발한 정확한 방법이며 수백 명의 한국 남성들이 다시 밤새 숙면을 취하도록 도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첫째, 시간이 전부입니다. 잠들 계획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2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냐고요? 이때가 밤새 전립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때 아연을 복용하면 음식의 철분과 칼슘과 경쟁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때 복용하면 너무 일찍 도착해서 낮 시간 활동에 낭비됩니다. 그 90분의 시간은 전립선이 회복 주기에 들어갈 때 정확히 혈류에서 아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도록 합니다. 둘째, 복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15mg을 복용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아연 원소를 34-mg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글루콘산 아연이나 구연산 아연이라고 적혀 있다면 전체 화합물 무게가 아닌 원소 아연 함량을 보셔야 합니다. 34-40mg입니다. 50mg 이상은 구리 불균형을 일으키고 오히려 배뇨를 악화시킵니다. 30mg 미만은 전립선 조절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이런 음식이나 약과 함께 아연을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아연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 이내에 통곡물 빵, 콩 또는 고섬유질 음식을 드시면 흡수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런 음식의 피트산이 아연과 결합해서 사용되지 못한 채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칼슘 보충제는 더 나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복용한다면 아연과 12시간 간격을 두고 아침에 드세요. 제산제와 속쓰림 약은 아연 흡수를 파괴합니다. 에이스 억제제라는 혈압약은 소변을 통한 아연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한다면 40mg에 가까운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넷째, 최대 효과를 위해 아연을 이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세요. 아연 복용 1시간 전에 생호박씨 한 줌을 드세요. 딱 한 스푼입니다. 호박씨에는 전립선 세포가 아연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준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연 복용 30분 후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드세요. 비타민C는 아연 흡수를 40% 증가시키고 따뜻한 물은 잠들기 전에 체내에 아연이 퍼지도록 돕습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세요. 물, 차,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방광은 잠들기 전에 수분을 처리하는데 3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짠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은 몸이 수분을 저장했다가 밤에 급한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커피나 녹차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매일 밤 5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계속되는 방해 때문에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지쳐 있었고 짜증이 났으며 여행이나 손주들 방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연 35mg, 잠들기 90분 전에 호박씨를 먹고 후에 레몬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2주 안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10년은 젊어 보이셨고 부인 손을 잡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수면, 존엄성, 화장실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되찾을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밤 시작하세요. 잠들기 90분 전 30ml 40mg. 2주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나는 밤새 잘 것이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세요. 이 영상을 아는 모든 50대 이상 남성분들과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삶과 관계를 구합니다. 오늘 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몇 시에 아연 보충제 복용을 시작할 것이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몇 번이나 줄이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의 야간 습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초의 박사의 획기적인 시간 조절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아 지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